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오늘도 알파균의 경제 뉴스 전해드릴게요. 인플레 일시적 현상, 코로나 후에 물가 하락 충격 올 수도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투자자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 베루가 CEO는 일시적 요소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는 최근 나타난 인플레이션 요소는 지속적인 장기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구조적인 변화라기보다 일시적인 요소에 가깝다며 팬데믹이 끝나면 인구 고령화, 혁신 기술 증가, 자동화에 따른 생산 원가 하락 등이 인플레이션을 견제하는 디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죠. 문지훈 기자입니다. 국내 운용사 해외 이익 90% 이 회사가 벌어들였는데요. 미래에셋 증권이 인수한 회사죠. 서유석 미래에셋 자산운용 대표는 2003년 국내 운용사 중 처음 해외 진출에 나설 때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며 해외에서 인수, 합병, M&A 한 운용사에 대해서도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현지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미국의 글로벌 X 인수 당시 비싸게 인수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박 회장은 상장지수 펀드 ETF 산업 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인사이트를 갖고 있었다며 ETF를 국내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양사는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밝혔고요. 글로벌 X 창업자로 미래에셋 운용의 회사를 매각한 브루노 델 야마는 최근 자신의 링크드인에 박현주 회장은 진정한 기업가이자 선구자로 글로벌 X의 경영진을 믿고 사업을 맡겨줄 것이라고 믿었다. 루이스 베루가 최고 경영자 CEO가 자리를 인계받고 경영진이 글로벌 X에 남아 이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미래에셋과 얘기했다며 미래에셋이 이런 약속을 지켜주고 글로벌 X팀을 계속 신뢰해준 사실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글을 남겼어요.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성과는 세계 1위 초대형 운용사인 미국 블랙록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블랙록의 전 세계 매출과 운용자산 가운데 미국 비중은 65%, 해외 비중은 35%로 미래에셋 자산 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피델리티는 반대로 미국 비중 90%가 넘고 미국 외 지역 비중은 10%에 그치죠.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모든 운용사가 해외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해서 거둔 이익의 8, 90%는 사실상 미래에셋 혼자 거둔 성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미래에셋 증권 해외 자산운용사 인수해가지고 세계적인 회사로 키울 능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에셋 대우 톱바복이네요. 톱바복이 와 무슨 말인가? 조조소 현실을 바꾸는 오피스 드라마의 힘. 조소소 보신 분 있나봐요. 미생 이후 노동자 현실에 한층 밀착한 드라마가 대거 등장한 가운데 최근 가장 눈여겨볼만한 제품이 웹드라마 조조소다. 제목은 조소조소 조소기업의 줄임말로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비꼼에서 나왔죠. 취업에 번번이 실패한 29세 청년 조충범 중소기업 입사 이후 이야기를 그립니다. 간단한 스토리, 낯선 배우들, 드라마 연출 경험이 전무한 제작진 등 여러 진입 장벽을 지닌 작품인데요. 유튜브에 공개되자마자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네요. 조조소 보고 보신 분들 계십니까?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네, 매일경제 단독 기사네요. 하림 이스타항공 인수 추진. 이번 이스타항공 매각전은 법원 관리하에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자금 동원력이 강한 인수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스토킹 호스 방식은 기업을 매각하기 전 가계약으로 인수자를 내정한 다음에 경쟁 입찰로 좋은 조건을 제시할 다른 인수자를 찾는 인수합병 M&A 기법이다. 현재 지역 중견 업체가 가계약 관계에 있는 만큼 할인그룹과 같은 대형 기업이 의지를 보일 경우 6월 중순 본입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할인지주는 연매출 2조 원에 자산만 10조 원에 달한다. 연간 영업이익은 1,000억 원이며 페노션이 보유한 순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1,900억 원 수준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 인수 전에는 그간 지역 중소업체와 중소형 사모펀드들이 관심을 보였다며 하림은 자금 동원력이나 자회사 펜옵션과의 연계성 등
전략적 시너지가 있는 만큼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하림은 STX 그룹에서 분리된 페노션을 2015년 인수하면서 물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페노션은 철광성, 석탄, 곡물 등을 운송하는 벌크선에서 70%의 매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토스증권 가입했다가 할인 주식을 공짜로 받은 것 같은데요. 6월 8일부터인가 매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저도 봐야겠네요. 송곳으로 구멍 내도 절대 불 안 나요. 바냐듐 이온 배터리 도전 나선 벤처입니다. 이 회사의 바냐듐 배터리는요, 전기차 충전소, 태양광 발전소, 데이터 센터, 대형 선방, 통신 기지국 등에 필요한 ESS에 사용될 수 있다. 스탠다드 에너지는 소프트뱅크 벤처스에게 총 250억 원을 투자받았다. 스탠다드 에너지는 카이스트와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 MIT 연구진이 주축이 돼 2013년 설립됐다. 창업자 김 대표는 만 17세에 카이스트에 입학해 25세에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7세에 카이스트 연구 조교수로 활동하다 28세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네. 쭉쭉 넘어가는데 원자적 가격 지수 1년 새 70% 증가, 엇갈리는 슈퍼사이클 전망이네요. 전문가들은 추가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제 수요 증가, 투자 수요, 가수요까지 몰리면서 원자재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추가 회복 가능성이 있다며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각국의 친환경 위주 산업 정책 추진과 인프라 투자 역시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이라고 분석했네요. 네, 조회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쭉쭉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조회해 주세요. 제가 조회된 것 위주로 방송을 하거든요. 네, 앞으로 사람들이 또 더 많아지면요. 조회의 분별력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통계에서 아시겠지만 이 모수가 많아지면 더 분별력이 있죠. 단타친 20대 70만 원 벌 때 우량주 묻어둔 60대 번 돈이 어떻게 될까요? 네,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단타가 수익률이 좋은지 장기 투자가 수익률이 좋은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그 단타 50% 미만, 50% 미만이요. 장기 투자입니다. 6개월 수익률이 15.6%예요. 근데 단타는 0.7%까지 내려갑니다. 자, 1년 수익률을 봤을 때 47%인데요. 단타는 17.5%까지 내려갑니다. 주식 회전율에 따라 달라지는 이제 보유 종목들도 있고요. 이게 또 연령층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나오는지 쭉쭉 내려가 보는데, 네, 여기 연령은 안 나오지만, 네, 60대가 장기 투자를 많이 하나 봐요. 젊을수록 좀 단기 투자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가격 올린 테슬라, 머스크 원자재 때문이라고 하네요. 31일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CEO는 이날 트위터에서 차량 가격 상승은 자동차 산업 전반의 핵심 공급망 가격 인상 압력에 따른 것이다. 특히 원자재가 그렇다고 밝혔다. 이는 한 트위터 이용자가 테슬라 차량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 댓글을 단 것입니다. 네, 오늘은 알파균의 경제 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